대목이 나와요. 그렇다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며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생각을 어떻게 내려놓을까요? 지금 이 책이 2022년 그 예스24의 올해의 책이라는 걸 항상 이렇게 투표를 하잖아요. 그 안에서도 한 지금 현재 16위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읽어본 분도 많고 이 책을 진심으로 좋아하는 분들이 많다. 그래서 읽어본 분들이랑 이제 라이브라도 해서 저는 이야기 나누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 책에 대해서 진짜 여러분이 되게 좋았던 대목은 어디인지 그런 것들 좀 댓글로라도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 삶을 지금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좀 평화롭게 살기가 쉽지 않은 세상이에요. 너무 많은 정보와 너무 빨리 바뀌는 세상과 너무 많은 사건 사고를 막 볼 수밖에 없는, 그리고 이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다 지켜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서 평화롭게 지내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랬을 때 저 이렇게 명상을 하자. 예, 그래서 이 책을 읽고 명상에 관심이 없었던 분도 나도 한번 좀 해볼까? 뭐길래 그러지? 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비욘 나티코 님도 명상에 대해서 사실 전혀 몰랐어요. 그냥 뭔가 호흡에 집중하는 건가? 그런 건가 보다. 뭐 호흡은 뭐 나도 날 때부터 해왔는데 뭐가 그렇게 다르지? 이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고, 혼자 시도를 해봤을 때 너무 잡생각이 많이 들어서 좀 많이 놀랐다고 하거든요. 눈을 딱 감았어요. 호흡에 집중을 해요. 이게 명상인 건가?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근데 왜 밥은 이렇게 나오지? 커피는 왜 맛이 이렇지? 막 이러면 아니야, 다시 호흡으로 돌아가야 돼. 그런 식으로 생각하다가 근데 그 애는 왜 날 찾을까? 막 이런 식으로 진짜 서러워.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내 생각이 이렇게 원숭이처럼 날뛰는지는 내가 미처 몰랐구나라고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명상을 하면서. 근데 실제로 우리는 그거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고, 여기 스승은 이렇게 말했어요. 한 번도 그런 식으로 내 생각을 지켜보지 못한 사람은 자신의 삶을 살고 있지 않은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머릿속이 이렇게 날뛰고 있다는 걸 인식하는 것도 명상의 좀 첫 번째 과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호흡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계속해서 생각이 날뛴다. 근데 그것은 죽지 않고서는 이렇게 가라앉히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뇌의 작용이기 때문에. 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될 생각과 정말 버려도 되는 생각, 그것의 자리를 우리가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되게 저도 명상에 대해서 좀 배우고 했을 때 생각은 내가 아니다. 감정도 내가 아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난 줄 아는 거예요, 사람들이. 난 쟤가 싫어. 쟤 진짜 미우니까 이건 내가 진짜 싫어하는 거야. 근데 그 생각은 어떻게 다르게 생각하거나 또 마음이 가라앉았을 때는 또 다르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 생각이 나라고 생각해요. 내가 그렇게 생각해봤는데 너 그거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생각이 현재는 그런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이건 지나가는 거고, 감정 역시도 지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차분하게 명상을 해봤을 때 맞아, 내가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지. 하지만 지금 난 평화로울 수 있어. 다시 호흡으로 돌아가고, 사실 이불 속에서도 나는 엄청 혼란스러울 수 있잖아요. 정말 따뜻하고 포근하고 뽀송한 이불 속에 있지만 내 마음은 너무나 괴로움 속에 있을 수 있어요. 생각 때문에. 내 현재는 그렇지 않은데 오로지 생각 때문에. 그러니까 그 생각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 드는 생각이 다 사실이고 그게 나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라고 그 메시지 굉장히 강력하게 말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왜 그런 얘기를 좀 강조했나 생각해보면, 명상하면서 오만 잡생각들이 다 들기 때문에 네. 그렇게 머릿속에 드는 생각들을 좀 흘려보내시라라는 좀 의도에서 그렇게 좀 말했던 것 같고, 저도 책을 좀 읽다가 좀 따라해봤어요. 명상을 한번 좀 해볼까? 여기서 이제 이 저자가 말하기를 엉덩이에서 숨이 이렇게 올라가서 가슴 부근까지 찼다가 다시 잠깐 머무르다가 내려가는 느낌으로 해보시라. 그렇게 했더니 별놈의 잡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점심은 뭐 먹지? 내일 다독다독 녹화해야 되는데 이거 이러고 있어도 되나? 이따가 애 오면 숙제는 또 뭘 어떻게 시켜야 되지? 뭐 온갖 잡생각들이 막 머릿속에서 휘몰아치는데 호흡에 집중을 하는 것과
생각과 그 생각이 드는 것은 전혀 상관없더라고요. 내 의지와 무관하게 그냥 호흡에 집중하다가도 순간 다른 생각이 스쳐 지나가고 또 호흡에 집중하다가도 또 다른 생각이 막 들고 되게 잡다하게 이 생각들이 드는 거를 가라앉힐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도 처음에 그런 순환의 시간 엄청 많이 보냈다는 거를 이 책에서도 되게 막 수록을 해놓고 그래서 이분들도 고생한 것들이 다 적혀 있는데 그거 보면서 아 이분도 이렇게 고생할 정도니 뭐 내가 그러는 건 당연하겠구나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근데 이 명상을 오래 하신 분들의 외부의 어떤 소음이나 이런 것들에 좀 차단이 되고 내 마음을 좀 온전히 들여다볼 수 있다라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을 간혹 보는데 그게 진짜로 되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그러니까 궁금해요. 명상을 한다는 것은 마음 챙김 명상이라는 것이 있고 또 자각한다, 명상을 자각한다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 저자는 마인드풀니스라는 단어가 항상 좀 마음에 걸린다. 왜냐하면 자기는 마인드가 풀로 막 가득 차서 행복하고 완전한 걸 느낀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들은 마인드풀 뭐 명상을 한다 이렇게 했을 때 네. 나는 왜 안 되지라고 좌절하게 되고 좀 부담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 근데 awareness라고 이제 명상의 알아차림이라는 건 뭐냐면 호흡에 계속 집중하고 싶은데 계속 생각이 올라와요. 그걸 알아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크에 대고 얘기를 하고 손을 움직이고 있고 이거 내가 뭔가 말을 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걸 자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갑자기 정신줄 놨다고 하는 건 자각을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났고 소리를 질렀고 막 괄괄대면서 막 나쁜 행동을 했어요. 나중에 후회될 만한 행동을 했어요. 그건 자각을 잃은 거죠. 그런데 그건 굉장히 크게 사람들이 인식을 하기 때문에 내가 정신줄을 놨구나, 자각을 놨구나 인식을 하지만 명상을 오래 하다 보면 이 인식이 굉장히 섬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눈치를 봤어요. 그럼 내가 눈치를 보네라고 느낀 거예요. 내가 뭘 하는지가 어떤 제3의 눈으로 바라보듯이 전지적 시점처럼 그것이 이렇게. 계속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저 욕하고 싶네. 내가 욕하고 싶은 생각이 있구나 라고 이게 욕할까? 이거 그냥 욕 튀어나오는 거예요. 근데 나 욕을 안 하고 싶었어요. 그러면 욕하고 싶은 기분이 있구나 라고 현재 느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나간다고 지금 이 말을 긁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네. 내가 뭘 할지를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거죠. 지나가야 되는 건 지나가야 되는 거고 내 마음속에 명징하게 올라온 이 생각 혹은 지혜 이런 것들은 내가 이거는 해야겠구나라고 느끼는 그 섬세함을 갖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차분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내 안에 엄청난 화가 올라오고 있구나라고 이건 진짜 센데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이런 대목이 나와요. 그렇다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며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생각을 어떻게 내려놓을까요? 일단 관심을 다른 데로 돌려야 합니다. 생각이 일어나도록 부추기는 유일한 요소는 바로 우리의 관심입니다. 그러니까 관심이라는 건 사실 호흡으로 돌아가자 또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흡은 그냥 해야 되는 거고 그냥 안 하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난 너무 화가 났어. 나 지금 너무 속상해. 하지만 호흡으로. 난 사실 지금 평화로운 책상 위에 앉아 있어. 그거에 더 이상 휘말리지 않아도 돼. 호흡으로 돌아가자. 관심을 돌리는 거고 꽉 쥐었던 주먹을 활짝 핀다고 상상해 봅시다. 이 동작은 우리가 지금 꽉 쥐고 있어. 저 새끼 나쁜 새끼 부들부들 막 주먹을 꽉 쥐고 있는데 자 이걸 핀다고 생각해보자. 마음을 편다고 생각해봅시다. 이 동작은 어떻게 우리가 생각이든 물건이든 내려놓고 보내줄 수 있는지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잠깐이라도 힘줘 붙들고 있던 무언가를 내려놓는 간단한 행위로 상상 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호흡이 어렵다면 내가 붙들고 있는 어떤 놓고 싶은 감정이 있네. 이걸 한번 그냥 진짜 손을 쥐었다가 풀어보는 거예요. 네, 그러면 좀 그 생각에서 조금 편해질 수 있다. 그러니까 로사님이 해주신 말씀들이 되게 좋은 말씀인 거고요. 일단은 이게 명상을 한다는 것들이 다 있는다는 게 아니라 정확히 내 자신을 안다는 것들이고 객관한다는 것들이기 때문에 명상하고 눈 감잖아요. 그러면은
때 이제 영혼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올라가서 나를 내려다보는 거예요. 그 단계에서 맞아요. 그래야지 자각. 그래야지 자각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뭐 때문에 화가 났는지 내가 객관적으로 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호흡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결국은 이제 이 병이 있잖아요. 병. 이 책에도 나오는 얘기인데 병에 물을 채우고 빼고 이 과정들을 반복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넣었다 뺐다 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일단은 그렇게 의미 없는 잡념들은 빼는 것들이고 다시 넣을 때는 이걸 한번 더 생각해 보는 거죠. 뺄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러면서 결국은 요 빼는 과정을 통해서 넣는 과정을 통해서 그냥 어떻게 보면 가장 이제 평온한 상태가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결국은 남길 것만 남기고 뺄 것들은 다 뺐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잡념 때문에 더 이상 내가 스트레스 받지 않을 수 있는 상태. 결국은 이제 이 빈 병을 만드는 것들. 근데 이것들이 좀 재밌는 게 뭐냐면은 숨을 들어 마실 때는 차는 것들이고 내뵐 때는 또 싹 비우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호흡과 명상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연관이 돼 있는 그 과정들을 반복하면서 명상 훈련이 되는 그런 것들이죠. 그런 명상도 있어요. 내가 필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반대로 나에게 나쁜 건 다 빼내고 좋은 거는 받아들이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명상을 하면 또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는데 내가 나쁜 걸 다 빨아들이고 내가 정화를 시키는 거예요. 좋은 거를 내뱉는다. 뭐 이런 식으로 상상을 하셔도 되고. 그러면 내 안에 쓰레기가 남잖아. 나쁜 것들. 근데 나는 언제나 평온할 수 있겠다. 이거는 약간 한 단계 민 거죠. 조금 더 고차원적인 네. 명상으로는 네. 내가 나쁜 걸 받아들여서 내 안에서 다 없애버리고 좋은 걸 내뿜겠다. 뭐 없애지 않아도 그것이 뭐 쌓이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아니 근데 좀 그럴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유체이탈하는 기분으로 이렇게 내려다 보면 내가 뭔가 화나는 일이 있어요. 그러면 제 3자의 시선으로 봐도 너 그거 화낼만해 이럴 것 같은데 나는 그게 이렇게 지나갈 일이다. 근데 그건 해보면 안 돼. 왜냐면은 이게 한 템포만 뒤에 생각해 보면요, 내가 부끄러울 때가 있어. 예, 그런 것들만 살짝 분리시켜도 네. 뭔가 해결이 문제의 실마리가 한 반 이상은 해결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3월인자 3번이면 사슬이 면다고 하는 말이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네. 잠깐 한번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자고 하는 것들이죠. 근데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 말도 좋은 것 같아요. 화날 만해라고 스스로. 그렇죠, 그렇죠. 야, 내가 봐도 객관적으로 이건 화날 만한 상황인데 화내고 화내지 않는 것은 너의 선택이야. 그건 나의 선택이야. 네, 그거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게 명상인 거죠. 네. 양희원의 명언 있잖아요.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네가 그러면 안 되지 근데 나는 그럴 수 있지만 넌 그러면 안 되지. 그런 게 이제 명상의 효과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느끼는 어떤 감정이나 생각들을 그대로 이렇게 내뱉는 것보다는 분출하는 거는 아니고 살짝 머물게 하던가 살짝 흘러가게 해라. 살짝 흘러가도록 해서 나의 반응을 조금 늦춰라. 그런 거네요. 일종의. 네, 그래서 여기 또 떠오르는 생각을 다 믿는 삶에서 존엄은 어디에 있을까요? 자유는 또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때 그 생각은 대부분 의도치 않게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는 망망대해에 홀로 떠있는 섬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간에 길러진 방식, 그동안 경험한 것들, 이 세상에 태어날 때 타고난 것들, 우리가 속한 문화와 환경, 그리고 인생 여정에서 마주치는 메시지들의 영향을 받아 형성됩니다. 생각 또한 그 산물일 뿐입니다. 우리는 생각을 선택하지 못합니다. 그 생각이 어떤 양상을 취할지도 통제하지 못하지요. 다만 어떤 생각은 더 오래 품으며 고취할 수 있고 어떤 생각에는 최대한 작은 공간만 내어줄 수 있습니다. 마음속에 불쑥 떠오르는 생각을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을 믿을지 말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떠오르는 생각을 다 믿으면 존엄은 어디 있고 자유는 어디 있냐 이 말도 되게 멋있었어요. 저는. 그러니까 막 뭐 그래 나는 패배자야. 나는 쟤보다 못해. 그럼 나는 패배자인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이 사실인가요? 나는 그 생각을 믿어야 할까요? 믿지 않아야 할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되게 저한테는 큰 도움이 됐어요. 그러니까 네. 이분은 이게 구체적으로 뭐 1장, 2장에서 보기를 딱딱딱 보여주는 건 아니지만 거의 모든 질문에 대한 답변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명상을 통해서 내가 남겨야 될 거, 채울 것들을 분리하는 것들도 있지만 버릴 것도 분리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 내가 세상에 대해서 가져야 될 자세들도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저도 그 문구 한번 읽어보고 싶은데 이런 거예요. 결국은 내가 세상을 통해서 되고 싶은 존재들,
더 보고 싶은 것들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분들한테 이제 해주고 싶은 말인 것 같은데 내면의 도덕적 나침반이 가리키는 방향을 잘 아는 사람의 삶은 더 쉽고 자유롭습니다. 이게 이제 주제인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우주는 마구잡이로 흘러가는 무심한 곳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존재는 공명합니다. 우주는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 이면에 있는 의도에 반응합니다. 우리가 내보낸 것은 결국 우리에게 되돌아옵니다. 세상은 세상 그 자체의 모습으로 존재하지 않고 세상은 우리의 모습으로만 존재합니다. 그러니 그 안에 보고 싶은 모습이 있다면 우리가 그런 존재가 돼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들이거든요. 굉장히 맞는 말이고 결국은 우주는 내가 만드는 것들이고 세상이 내가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그런 모습을 보고 싶으면 내가 그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계속 남 탓하고 어쩔 수 없다라고 하고 운명 탓하고 이렇게 된다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어야 더 쉽고 자유로워진다. 예, 그런 말씀도 해주고 있어요. 네. 그 말이 되게 위안이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착하게 만약에 살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나는 굉장히 좋은 의도로 잘 살아왔어 라고 하면은 나에게도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거야 라고 믿을 수 있게 해주는 말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좋았어요, 저는. 네. 네. 저는 궁금한 게 제가 되게 이 책에서 위안받은 거는 나와 잘 지내는 법에 대해서 많이 알려줬기 때문이거든요. 네. 근데 두 분은 드리머는 일단 자기랑 엄청 잘 지내는 것 같고 자기 너무 좋아하고 잘 지내는 것 같고 꼭 그렇다기보다는 말했듯이 저는 그냥 현 상황에 좀 만족하는 법을 아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상황이 아니고 내 자신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내 자신에 대해서 예. 내 자신에 대해서는 만족 안 하죠. 그러니까 그거 얘기해 달라고. 내 자신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잘났으면 좋겠고 뭐 예를 들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방송 자체도 조금 더 말을 좀 잘했으면 좋겠고 정리정돈을 좀 잘해서 명료하게 얘기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이 있고 뭐 소득에 대해서도 조금 더 많은 소득을 얻었으면 좋겠다. 소득, 네. 소득이 없어. 정기적인 소득이 없기 때문에 그런 니즈가 좀 있고 그리고 가꾸는 거에 대해서도 조금 더 살을 뺐으면 좋겠다. 이거는 좀 제 욕망하고 부딪히기 때문에 잘 안 되는 문제긴 한데 너무 맛있는 게 많고 세상에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야식이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잘 안 되는 거긴 한데 여러 가지 제 자신에 대해서 좀 잘 되고 싶은 마음은 있죠. 욕심은 있죠. 이 책과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생각은 별로 이 책과 내 없었는지. 자신 처음에 얘기했던 뭐 행복이 뭐냐 뭐 이런 것들 내가 느끼는 행복은 뭐냐 이런 것들에 좀 포커싱을 했고 내가 내 자신을 조금 더 좋아하게끔 하려면 뭘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는 그렇게 깊게 고민할 시간은 없었던 것 같아요. 다만 내가 뭐를 좋아하는지를 잘 모르고 살 때가 많았던 것 같은데 그걸 좀 한번 이렇게 정리는 해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정도? 빠쇼님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만나고 싶어요, 제 자신을. 어디가 있는지 저도 그냥 10개 정도가 막 여기저기 막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서. 아마 이제 이 드리머님 같은 경우는 아직 주변에서 이렇게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뭐랄까요, 피부에 와닿는 경험을 이제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깊이 생각을 안 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행인 거예요, 그게 오히려. 왜냐면 풍파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풍파들이 이제 피부적으로 와닿기 시작하면 그다음부터 이제 한 번씩 또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들이었던 것 같거든요. 저도 그 전에는 아버지가 돌아가기 전까지는 죽음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좀 시간이 아직까지는 조금 더 좀 뭐랄까요, 이게 좀 저보다는 조금 더 아직까지 좀 많은 경험을 해야 되는 그것들이 부럽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래요. 아무튼 저는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저는 드리머님 같은 분이 좋아요. 왜냐하면은 이게 뭐라 그러냐면은 고민만 하시는 분들이 많고 본인이 가진 것들에 대해서 불만만 가진 분들이 많을 텐데 우리 드리머님은 가장 큰 장점이 그건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을 잘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것들을 충분히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이 책을 공감을 하시는 분들 중에는 대부분 본인들이 다 답을 갖고 있고 본인들이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아니라고 오히려 자꾸
역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렇게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그렇지 하시는 분들이 또 많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런 측면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 제 생각을 하게 되면 저는 드리머님에 가까운 것 같아요. 저도 제 삶 자체에 대해서는 큰 불만은 없었어요. 없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계획이고, 뭐 정말 뭐 이분처럼 뭐 도를 깨닫기 위해서 뭔가 특별히 더 노력을 하거나 그런 건 같진 않아요. 근데 저는 이제 이분들의 생각들을 굳이 산에 들어가서 할 수도 있지만 현실 속에서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이고,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좀 명상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저는 명상이라는 방법들을 자주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주 만나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잘 안 만나져요. 어디가 있는지 몰라서 넋이 나가 있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런 과정들은 분명히 필요할 것 같고, 그게 육체적이든 정신적이든 좀 휴식이 필요한 삶들이 많잖아요. 저희 대부분 분들이 그 과정을 통해서 나를 찾는 과정들은 필요할 것 같고, 아직도 저는 열심히 찾고 있다. 예, 그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가 좋았어요, 로사님은? 내 내면의 뭔가를 마주했어요, 이 책을 통해서? 내면의 뭔가를 내가 뭔가 좋아했던 부분이 뭐 있어요? 내면의 뭔가를 뭐 좋아한다, 맞이했다 이런 느낌보다는 이제 제가 발리에 처음 가봤을 때가 있었는데 사람들의 미소 자체가 좀 처음 본 미소를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더운 나라의 여유인가? 그런 생각에서 이렇게 막 웰컴을 해주는데 세상 처음 본 사람이고, 사실 돈 받고 나와서 목걸이 걸어주는 사람도 있잖아요. 관광 이렇게 해주시는 분들인데, 저게 거짓이든 진실이든 어떻게 저렇게 따뜻하고 밝게 웃을 수가 있을까, 좀 되게 놀라웠던 약간 문화 충격처럼 저한테 왔던 일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비욘 나티코 작가도 태국에 왔을 때 사람들이 내가 여기 오면은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겠지? 나야, 내가 왔다고! 막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자기를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거기 가도 돼? 거기 가면은 좀 누구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그 자리에 내가 가는 건 아닌 것 같아. 막 이렇게 좀, 우리가 다 같이 모이면 좋은 거 아니야?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상황과 내가 거기 갔을 때 어떻게 될까? 막 이런 사회적인 관계와 이런 걸 너무 생각할 게 많은 거예요. 근데 태국 사람들은 좀 그렇게 생각하지, 이 당시에 이 나티코가 만났던 태국 사람들은 설명하자면 태국 사람들은 제가 잘 아는 문화권의 사람들보다 자기 자신을 훨씬 더 좋아하는 것 같았습니다. 세상이 자신을 있는 그대로 환영한다고 진심으로 확신하는 서양인은 별로 만나본 적이 없었거든요. 태국 사람들은 어떤 모임에 참석하더라도 내가 여기 있어도 될까? 나를 싫어하거나 예의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하고 걱정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당연히 자신을 환영해 주리라고 확신하며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죠. 내가 왔어. 반가운 일이지. 내가 끼니까 더 즐겁잖아. 내가 와서 더 기쁘겠지? 당연한 소리지만 다들 나를 좋아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아. 이런 인상을 받았대요. 근데 저도 발리에서 그런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좀 나를 좋아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더 못할까? 나는 왜 더 잘하지 않을까? 나는 왜 나를 만족하지 않을까? 왜 나는 나를 안 잘 지낼까? 이런 내면의 소리가 전 너무 많거든요. 두 분 없다는 게 저는 사실 두 분이 더 레어한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일반적으로 이 치열한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쟤는 저렇게 잘하는데 왜 나는 그 정도를 하지 못했을까? 뭐 그런 식으로 좀 생각을 아니면 나는 왜 더 좋은 엄마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하면 좀 나를 좀 더 다정하게 안아줄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크게 잘못한 게 아니면 괜찮다고 해줄 수 있을까? 좀 그런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네. 그렇구나.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피와 방어 기제가 굉장히 잘 발동한다. 그쵸. 내 잘잘못과 그런 거에 대해서, 아이고, 이 정도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실수야. 그러니까 되게 관대해, 나에 대해.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 책의 90%를 우리가 이용하고 있다니까. 뭐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나한테 굉장히 좀 마음의 상처가 돼요. 회피할 줄 알고, 그거를 좀 이렇게 내려놓고 스쳐 지나간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신 승리를 저는 잘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그런 부분. 그런 것들이 좀 습관화된 어떤 정신 방어 기제가 좀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어찌 보면은 그것들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자는. 왜냐면 아까 로사님 말씀대로 현대인들이 특히 저희처럼 뭔가 계속 경쟁을 해야 되고 이겨나야 되고 살아남아야 되는 분들한테는 그게 안 돼요. 왜냐면은 그걸 하지 않으면 죽으니까.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살아남으려면은 계속 필적 경쟁을 하다 보면
나를 어떻게 보면 희생을 해야 되고 버려야 되고 뭐 이런 과정에서 상처도 많이 받고 힘들어하고 그런 과정들이 필요했던 것들이죠. 그래서 아까 그런 삶을 살지 않았던 것 자체가 축복이고 어떻게 보면은 잘하고 있는 거일 수도 있어요. 마음적으로나 왜냐면 이게 어떻게 보면은 단련이 돼서 그런 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그런 그 정신적인 그런 병들이 되게 많잖아요. 엄청 뭐 많죠. 공황장애라거나 뭐 우울증도 ADHD나 있고. 뭐 네. 우울증이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뭐 괴로움들이 많은데 옛날에 이런 괴로움이 뭔지 몰랐다가 이제 알게 돼서 또 병이구나라고 그쵸. 여기는 분들이 많을 수도 있지만 확실히 좀 뭐 옛날에 이웃끼리 뭐 즐겁게 푸는 것도 있었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좀 가까운 사람들이랑 나눌 수 있었던 게 많았다면 지금은 거의 다 혼자서 좀 핸드폰 보면서 해결을 하려고 하고 이런 삶이 됐잖아요. 그래서 좀 감정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들어진 건 맞는 것 같다. 근데 그런 고통이 어디서 초래가 되는가? 그러니까 만약에 우울증이 왔어요. 뭐 내가 학교 폭력을 당해서 우울증이 왔어요. 그러면 당장에 괴롭히니까 그런 건 사회적으로도 너무 내가 속한 사회에서 너무 괴로운 일이고 힘든 일인데 그 괴로움의 가장 큰 괴로움은 내가 나에게 하는 말이 괴롭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왜 그런 애들한테 괴롭힘을 당하는 힘없는 애일까? 나는 왜 그때 그렇게 말하지 못했을까? 혹은 걔네들한테 왜 나는 뭐 우리 집은 이래서 왜 이럴까? 뭐 이런 식으로 내가 계속 나에게 괴롭게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글을 읽어보자면 인간이 겪는 심리적 고통 대부분은 자발적인 것이며 스스로 초래한 고통입니다. 이 진리는 부처님의 무척 위대한 발견 중 하나입니다. 또한 우리가 반드시 겪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발달 단계인 동시에 인간이라면 피할 수 없는 고통이기도 합니다. 제가 말하려는 것 또한 결국 이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생각을 굳게 믿습니다. 우리가 존재하기 버겁고 어렵고 복잡하게 하는 그런 생각들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 그곳이야말로 우리의 고통이 움을 틔우는 곳이며 생육하고 번성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말리지 않는 한 그 생각은 마음껏 뿌리를 내리고 가지를 뻗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어떤 괴로움, 어떤 슬픔이 있다면 사실 그거는 내가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슬픔을 내가 정의했고 그 슬픔을 버릴 수 없다고 얘기하고 그 괴로움, 그 화를 지속해야 한다고 나에게 말을 하기 때문에 멈출 수 없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 책에서 굉장히 많은 힌트와 위로를 얻은 거죠, 저는. 네. 그래서 뭐 그것들을 뭐 저는 드리머님께서 그걸 회피하거나 피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걸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문구 중에 이런 문구가 나오는데 삶이 힘들어지고 심리적 압박을 겪을 때 남을 손가락질하는 것이 훨씬 더 편한 데다가 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문구가 나오고요. 재밌는 것은 뭐냐면은 하지만 불쾌하고 불편하더라도 언젠가 반드시 자신에게 스스로 물어야 하는 질문이 있는데 현재 상황에서 내 자신의 고통을 덜기 위해 바로 지금 바로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지? 이거는 불편해도 계속 물어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로사님께서 학폭을 겪고 있다라고 했을 때는 이걸 회피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고 내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뭐라는 것들을 생각하고 해야 된다는 것들까지 포함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좀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여지들도 제안해주고 있는 것들이죠. 근데 좀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제가 이렇게 막 회피하고 방어 기제가 발동한다라고 했잖아요. 그게 왜 그런가? 그게 왜 그렇게 훈련이 됐나라고 생각해 보면 그걸 제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받아들이면 이제 정면으로 충돌을 하면 제가 마음이 다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해요. 보호 본능이죠. 제가 이제 스스로 그런 말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여서 곱씹으면 그게 마음이 다칠 거라는 걸 알고 그게 오래 간다는 걸 알아요. 저도 과거에 좀 몇몇 그런 기억나는 기억들이 있어요. 좀 안 좋은 기억. 제가 기억력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좀 안 좋은 일은 빨리빨리 잊어요. 물론 좋은 일도 빨리 잊어요. 근데 이렇게 뚜렷하게 지금도 이렇게 생각나는 몇몇 사건들이 있는데 그건 오래도록 잊혀지지 않는 거 보면 아주 깊이 상처가 돼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그런 일들을 더 만들기 싫어서 무서우니까 이렇게 방어 기제가 작동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제가 꼭 회피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일견 들어요. 그래서 이게 뭐 썩 정신적으로 좋은 건가라는 생각은 저는 제 스스로는 가끔씩 하거든요. 저는 정신승리 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썩 좋은 뉘앙스로 말하지 않는 것도 이게 과연 내 정신 건강에 정말 좋은 방법인가라는 건 좀 일면의 의구심은 있다. 제가 현재 사는데 큰 문제는 없지만 그래서 좀 그렇게 좀 말을 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잘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왜냐면 네. 이제 나는 이게 괴로울 줄 알기 때문에 나는 둘러갈 거야라고 결정한 거라면 이 괴로움을 내가 다 맞닥뜨릴 자신도 없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해. 나는 그냥 이거를 거절하겠어. 그렇게 하고 그냥 가는 거야. 피하는 거지. 근데 피하는 그게 거지. 안 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그렇죠. 힘들어하는 거거든요. 정신과가 성행하는 네, 이유가 그런 아니 내가 거겠죠. 겪어서 슬픈데 어쩌라고. 음. 나는 슬퍼. 계속 슬퍼. 난 잊을 수 없고 나는 화가 나고 난 피해자야. 그건 나는 놓을 수 없어. 맞아요.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이 얘기도 아까 그런 씨앗이 생겨서 이 마음속에서 계속 자라고 막 뿌리를 뻗는 거를 하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잘하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가다가 감사할 때가 있는데 제가 빨리빨리 잊어버리는 게 때로는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도 너무 충격적이고 상처되는 거 오히려 좀 더 지우잖아요. 이 심리적으로 뭐 그럴 사람들이. 수도 있고. 예, 네. 그런 것도 있죠. 그래서 아내가 맨날 저보고 도대체 당신은 기억하는 게 없다고. 일기를 좀 쓰도록 해요. 아니, 그래도 써놔도 뭐 어딘가에 기록은 돼 있는데 내 머릿속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사실 어떻게 하면은 경제적으로 잘 살고 뭐 효율적으로 살고 그런 책을 많이 다뤄왔었는데요. 네. 그런 책은 좀 다루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A to G 뭐 어떻게 하는지 ABC 세 가지 방법, 네 가지 방법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는 책이 좀 다루기 쉬웠어요. 근데 이제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같은 책은 우리 삶의 굉장히 깊은 부분과 그리고 각자 굉장히 다를 수 있는 생각들을 다뤘기 때문에 그리고 어쩌면 이 책은 또 종교적으로 좀 거부감을 가지는 분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승려분이 쓰신 책이기 때문에 선입견이 생길 수도 있고 또 뭐 내가 교회 다니는데 그 책을 왜 읽어 이렇게 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책은 아니고요. 그리고 읽으시는 분마다 와닿는 부분이 굉장히 다를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되게 와닿는 얘기가 저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올해의 책이자 인생 책 중에 한 권이 될 것 같고요. 오늘도 역시 광고는 아닙니다. 애석하게도. 그래서 이 책 읽으면서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댓글로라도 소통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이 좋았던 문장 나눠주시면 저도 같이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